가엾은 옌. 마차가 도착하자 누이 동생 마리라가 반갑게 달려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차에서 내리는 여자아이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오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남자아이가 아니잖아요. 글쎄 말이다. 역에 가보니 이 아이가 기다리고 있더구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분명 남자아이를 보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물론 그랬지. 하지만 일이 이상하게 꼬였어. 마슈는 하늘을 향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뒤이어 마리라도 땅이 꺼져라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이해한 여자아이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자아이라서 싫다는 거군요. 역시 그랬군요. 여태껏 볼품없고 예소한 빨간머리 여자아이를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여자아이는 의자에 주저앉은 채 서럽게 울어댔습니다. 마슈와 마리라는 서로 눈을 맞추며 난처해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아이는 좀처럼 울음을 그칠 줄 몰랐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마리라가 여자아이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울거라. 그렇게 서럽게 울 일이 아니란다. 울 일이 아니라고요? 아줌마도 제 입장이 되어보세요. 만약에 아줌마가 고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아가 새 집에서 살 꿈에 부풀어 있는데 그 집에서 남자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쫓겨난다면 어떻겠어요? 아마 아줌마도 저처럼 펑펑 울 거예요. 아, 이렇게 슬픈 일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여자아이의 울음은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마리라는 여자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그만 울거라. 누가 오늘 밤 당장 너를 쫓아낸다고 했니? 도대체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아볼 때까지 이곳에서 지내렴. 그런데 네 이름은 뭐지? 얜 살이에요. 그럼 얜 이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렴. 고아원에는 남자아이가 한 명도 없었니? 아니요. 남자아이는 꽤 많았어요. 하지만 스펜서 부인이 11살가량의 여자아이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저를 추천하신 거예요. 전 그때 뛸 듯이 기뻤어요. 하지만 아저씨, 왜 기차역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여자아이라서 안 된다고 하셨으면 그 기품의 하얀 길도 보지 않았을 텐데.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 얘는 또다시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슈 오빠, 도대체 지금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라는 황당한 얼굴로 마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말이다.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주고받은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는 거란다. 아차차, 말을 마구간에 넣어야 하는데 깜빡했다 말이라. 저녁 준비나 빨리 하렴. 마슈는 황급히 마구간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리라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옌에게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스펜서 부인이
다른 아이도 데려왔니? 네, 리리라는 아이를 데려오셨어요. 리리는 5살인데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머리카락도 밤색이에요. 저 혹시 제가 예쁘게 생기고 머리카락도 밤색이었다면 아줌마가 좋아해 주시겠어요? 얜 그런 문제가 아니란다. 우리는 처음부터 마슈 오빠의 밭일을 도울 남자아이를 원했던 거야. 여자아이는 그럴 수 없잖니? 잠시 후 애는 마슈와 마리라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애는 도통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버터 바른 빵 한 조각과 설탕에 절인 야생 사과를 몇 술 떴을 뿐이었습니다. 왜 안 먹는 거지? 못 먹겠어요. 이렇게 절망에 빠진 기분으로는 도저히. 아줌마도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면 음식을 먹을 수 없을 거예요. 글쎄다. 나는 아직 깊은 절망에 빠져본 일이 없어 잘 모르겠구나. 마리라의 목소리는 앤을 나무르듯 거칠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너무 답답해요. 가슴 저 밑에서부터 목구멍까지 온통 곤두서서 도저히 음식을 삼킬 수가 없어요. 마리라는 앤의 수다가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자 잠자코 있던 마슈가 끼어들었습니다. 마리라, 이 얘가 피곤한 모양이다. 그만 재우는 게 좋겠어. 그게 낫겠어요. 앤, 날 따라오렴. 마리라는 앤을 2층 손님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동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손님방은 무척 아담했습니다. 마리라는 나무로 만든 침대에 새 시트를 깔아주었습니다. 잘 자거라. 마리라가 나가자마자 앤의 커다란 눈이 이불 위로 쑥 나타났습니다. 잘 자라고? 이렇게 슬픈 밤에 어떻게 저런 인사를 할 수 있지? 앤은 또 다시 머리 위로 이불을 깊숙이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마리라가 1층 부엌으로 내려왔을 때 마슈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내일 스펜서 부인을 만나야겠어요. 저 애를 고아원으로 돌려보낼 방법을 찾아야지요. 마리라, 저 애를 꼭 돌려보내야겠니? 아니, 오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도 그 이유를 잘 아시잖아요. 잘 알지. 하지만 저렇게 귀엽고 착한 걸? 마슈가 내뱉은 담배 연기가 길게 피어올랐습니다. 오빠, 정신 차리세요. 저 애는 우리에게 아무 소용도 없다고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 내 밭일은 프랑스 꼬마를 고용하면 문제없어. 그리고 저 애가 있으면 네게 좋은 말벗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마슈는 은근한 눈빛으로 마리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저렇게 수다스러운 말벗은 필요 없어요. 그만하세요. 마리라는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러자 속이 탄 마슈는 애꿎은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다음 날 마리라는 직접 마차를 몰았습니다. 옆에는 앤이 타고 있었습니다. 앤, 너는 어디서 태어났니? 그리고 지금 몇 살이 되었지?
지난 3월로 만 11살이 됐어요. 태어난 곳은 노바스코샤의 볼링브로그예요. 제 아빠, 엄마는 모두 선생님이셨대요. 그런데 저를 낳고 2달 만에 엄마가 열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빠도 나흘 후에 엄마와 똑같은 병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고아가 된 거예요. 그랬구나. 그 후에는 어디서 지냈지? 말이라는 측은한 눈길로 앤을 바라보았습니다. 8살까지는 볼링브루그에서 이발소를 하시는 토머스 댁에서 지냈어요. 그러다 토머스 아저씨가 죽는 바람에 윗마을 해먼드씨 댁으로 가게 되었어요. 해먼드 아저씨는 제재소를 하셨는데 아이들이 8명이나 되었지요. 전 그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해먼드 아저씨조차 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전 호프타운에 고아원으로 가게 된 거예요. 학교에 다닌 적은 없었니? 응? 있어요. 토머스 씨 댁에 있을 때 아주 잠깐이요. 하지만 해먼드 씨 댁은 학교와 너무 멀어서 다닐 수가 없었어요. 고아원에 있는 동안에도 학교에 갈 수 없었고요. 토머스 씨나 해먼드 씨는 너에게 잘 해주었니? 네, 모두 좋은 분들이셨어요. 앤의 목소리에 왠지 모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이라는 조용히 주위 경치를 바라보는 앤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겪을수록 마음이 끌리는 아이야. 말투나 행동이 거칠지도 않고 성격도 좋아 보이고 지나치게 수다스러운 점만 빼면 함께 지내도 좋을 것 같기도 해. 아니야, 우리에게 여자아이는 필요 없어. 필요 없고 말고. 말이라는 거칠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말이라는 언덕 위에 하얀 집 앞에 마차를 세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낯익은 스펜서 부인이 맞아주었습니다. 말이라, 어서 오세요.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부인. 그런데 이 아이 일은 어떻게 된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그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 무슨 오해가 있었나 봐요. 스펜서 부인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를 다시 고아원으로 돌려보낼 방법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마침 피터 브루엣 부인이 잔심부름할 여자아이를 찾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그 부인이 계시답니다. 스펜서 부인은 마리라에게 브루엣 부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브루엣 부인은 깡마른 체구에 매우 신경질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리라와 간단히 인사를 주고받은 브루엣 부인은 앤을 훑어보았습니다. 여자아이가 참 볼품없이 생겼군요. 하지만 심부름하는데 생김새는 그리 중요하지 않지요. 좋아요. 제가 이 아이를 맡기로 하겠어요. 얘야, 절대로 깨 피우거나 하면 안 된단다. 난 밥값 못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거든. 알았지? 애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글픈 눈빛으로
마리라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순간 마리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애원하듯 바라보는 애는 눈빛에 자꾸만 마음이 쓰였습니다. 게다가 따스함이나 부드러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브루엣 부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마리라가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를 돌려보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왜 이런 착오가 생겼는지 알아보려고 한 것뿐이랍니다. 사실 마슈 오빠는 이 아이를 맡고 싶어 해요. 저도 그렇고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마리라는 급히 앤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앤의 얼굴에는 다시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기청이 떨어질 정도로 아주 크게 소리쳐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시 초록색 지붕으로 돌아온 마리라는 마슈에게 스펜서 부인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강아지 한 마리도 줄 수 없어. 못된 사람들 같으니라고. 마슈는 분노에 겨운 목소리로 잘라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앤을 다시 데려온 거예요. 잘했다. 잘한 거야. 얘는 볼수록 재미있고 귀여운 아이야. 마슈는 정원에서 놀고 있는 앤을 사랑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마리라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치였습니다. 그럼 뭐해요? 들판에 풀어놓은 망아지인걸요? 앞으로 저 아이 나쁜 버릇을 고쳐주어야 해요. 그러니 오빠는 참견하지 마세요. 아셨죠? 초록색 지붕에서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마리라는 앤에게 산더미 같은 일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앤의 일솜씨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앤은 하루 종일 묵묵히 그리고 아주 거뜬히 그 일들을 해치웠습니다. 조금도 싫어하는 기색 없이 부지런하고 눈치 빠르게 행동했습니다. 흡족해진 마리라는 저녁 무렵 앤과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미 눈치챘겠지만 우리가 너를 맡기로 했단다. 그런데 앤, 한 식구가 되기 전에 약속할 게 있다. 앞으로 넌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단다. 알았지? 약속하고 말고요. 틀림없이 착한 아기가 되겠어요. 걱정 마세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줌마 너무 기뻐서 눈물이 쏟아지려고 해요. 애는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떨구었습니다. 마리라는 흥분한 앤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등을 다독거려 주었습니다. 얜 그만 진정하렴. 무슨 애가 그렇게 잘 우니? 하긴 잘 웃기도 하지만 말이야. 아줌마, 이제부터 제가 아줌마를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그냥 편하게 마리라라고 부르렴. 그렇게 부르면 버릇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아니, 네가 존경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전혀 신뢰가 되지 않아. 마리라, 명심할게요. 2층 손님 방으로 돌아온 얘는
주위를 빙 둘러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자기 방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더욱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얘는 창가 앞에 앉아 골똘히 공상에 잠겼습니다. 이제부터 이 방은 근사하게 바뀌는 거야. 방바닥에는 연분홍 장미가 수놓인 하얀 우단 카펫을 깔고 창문에는 연분홍 비단 커튼을 치는 거야. 벽에는 금빛과 은빛으로 수놓은 비단 벽걸이를 걸어야지. 비단 쿠션에 긴 의자가 있으면 더 멋질 거야. 그리고 나는 키가 크고 머리카락은 검고 피부는 상아처럼 맑아야 해. 그러면 흰 레이스 가운이 무척이나 잘 어울리겠지? 즐거운 공상에 신이 난 애는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거울 속에서는 주근깨 두성의 뾰족한 얼굴을 한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빨간 머리카락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상상도 언제나 너를 보면 깨진다니까. 하지만 실망하지 않아. 오늘은 이 앤에게 집이 생겼거든. 초록색 지붕에 한 식구가 되었다고.